60대 이후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세월이 흘러 머리칼이 희끗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으나 정작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니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상팔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뿌린 씨앗을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60을 넘기면 인생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승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많아도 늘 근심에 찌들어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소박해도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한 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팔자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열매를 맺듯이 삶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비로소 상팔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특징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낡은 습관을 과감히 버린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품위 있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실전적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자식이라는 이름의 부채를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찾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등을 굽히고 자식이 배부르면 자신은 굶어도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평생을 바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굳게 믿으며 모든 노후 자금을 자식의 혼사나 사업 자금으로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의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신을 극진히 모실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울었고 자식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자식의 등짐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 명확한 답이 보입니다. 어미 새는 새끼가 날개를 펼칠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그래야만 새가 스스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어미 새 또한 자신의 생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그림자가 넓어지지만 그 그림자 아래에서는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햇볕을 받으며 바로 서야만 숲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팔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에 대한 부채감을 털어내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맡아 기른 귀한 손님이지 내 인생의 담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거나 앞길을 대신 닦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덕목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통장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건강을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함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올 때 비로소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건강한 존경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상팔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임을 명심하십시오. 2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는 절제를 실천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을 되찾겠다며 몸에 좋다는 보약을 찾아 헤매거나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산을 오르고 운동에 매달리곤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마음만 앞세워 몰아붙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믿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운동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한 지인이 떠오릅니다.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청년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장거리 자전거를 탔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자신의 체력은 여전하다며 호기롭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은 결국 무릎 관절과 심장에 큰 무리를 주었고 지금은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기름칠이 필요하듯 사람의 몸 또한 세월에 맞춰 사용하는 법을 달리해야 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몸은 마치 오래된 고택과 같습니다. 낡은 기둥을 억지로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가는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새는 곳을 막고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히 다루며 집의 생명력을 은은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지혜입니다. 상팔자로 사는 이들은 자신의 몸을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달래며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대우할 줄 압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욕을 버리는 절제가 우선입니다. 입에 즐거운 음식보다는 몸이 편안해하는 소박한 식단을 선택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보다 흙길을 천천히 걷는 평온함을 즐기십시오. 몸 어딘가가 쑤시고 아픈 것은 쉬어가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몸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병마가 침범하지 못하는 단단한 기운이 몸 안에 깃들게 됩니다. 내 몸을 아끼고 절제하는 습관이야말로 남은 생을 상팔자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보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3부. 구차한 인맥에 매달리지 않고 곁을 정갈하게 비워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영혼 없는 모임의 얼굴을 비추고 별 의미 없는 인맥을 유지하려 귀한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내 삶이 풍성해 보인다는 착각에 빠져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뒤로 한 채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제 주변에도 평생 마당발로 불리며 모임에 열중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경조사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수많은 이와 술잔을 기울였으나 정작 그가 큰 병을 얻어 병상에 누웠을 때 곁을 지킨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에 집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인맥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나무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갉아먹는 장가지들을 과감히 쳐내야만 줄기가 굵어지고 귀한 열매에 온전한 기운이 전달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상팔자의 길을 걷는 이들은 사람을 사귀는데 힘쓰기보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자신의 곁을 정갈하게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곁이 비워져야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소록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혼자서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는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꽃밭과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향기를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차한 인맥의 굴레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품격 있는 노년의 평온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부. 소박한 일거리와 배움을 통해 마음의 고임을 방지합니다. 흔히들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평생을 일에 치여 살았으니 이제는 구속 없는 자유를 누리며 그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팔자의 전형이라 믿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근력을 급격히 쇠퇴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흐르지 않는 물과 같아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금세 이끼가 끼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생명력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오래전 고위 공직자로 퇴직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연금을 받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소원하던 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노름이라며 좋아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빠져 예전의 총명함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지인은 소박한 텃밭을 일구고 매일 서예를 배우며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큰돈을 벌지는 못해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했고 80이 넘은 지금도 청년 못지않은 총기와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들판의 풀한 포기도 계절에 맞춰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며 흐르는 시냇물은 바위에 부딪히고 구르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의 뇌와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내 영혼에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팔자로 사는 이들은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으며 작은 일거리라도 스스로 찾아내어 일상의 질서를 세우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하며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낯선 외국어를 익히는 과정은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을 막아내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또한 손등에 흙을 묻히며 작은 채소를 키우는 일은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움직임에는 노소가 따로 없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를 녹슬게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맛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향기로운 차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내게 됩니다.
소박한 일거리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능동적인 태도야말로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상팔자의 핵심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5부.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으로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세월을 먹을수록 자신의 경험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거나 가르치려 드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젊은 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곁을 떠나가고 외로운 섬처럼 고립될 뿐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내면의 불안함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거이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이라며 건네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의 자존심을 긁는 잔소리였고 결국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며 분개했으나 진짜 문제는 그의 가벼운 입에 있었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다른 이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가 간혹 던지는 짧은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깊은 호수는 돌을 던져도 파문이일 뿐 그 속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 얕은 개울물은 작은 자갈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보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어른의 말은 모름지기 깊은 호수와 같아야 합니다. 내뱉지 않은 말은 나의 노예가 되지만 내뱉은 말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구속합니다. 상팔자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입을 닫고 침묵할 줄 아는 인내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그들이 먼저 묻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3번을 생각한 뒤에 가장 정중한 언어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넘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말수를 줄일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세상의 이치가 들리게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향기는 입이 아닌 행실과 분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법입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힘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상팔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혀를 다스리는 것임을 늘 명심하십시오. 6부. 과거의 영광과 후회를 털어내고 현재의 평온에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시선은 자꾸만 뒤를 향하게 마련입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성공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위안을 삼거나 반대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깊은 후회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것은 결국 현재라는 소중한 땅을 딛고 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이는 몸은 오늘에 있으되 마음은 어제에 갇힌 수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때 큰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예전에 화려했던 인맥과 위세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현실은 초라했고 주변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옷을 차마 벗어 던지지 못한 채 현재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면 평생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으나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차 한 잔에 감사하는 이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고 단단한 내면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 중심이 과거에 있는 사람은 결코 상팔자의 평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마치 이미 다 읽고 덮어버린 책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쓰인 글자를 고치려 애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책의 내용이 좋았든 나빴든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팔자로 사는 이들은 과거의 훈장을 벽에서 떼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대우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의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지를 가장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 때는 이라는 말과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멈추십시오. 과거의 영광은 자부심으로 간직하되 내세우지 말 것이며 과거의 잘못은 교훈으로 삼되 스스로를 괴롭히는 채찍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그릇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남은 시간을 죽이며 기다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복잡한 굴레에서 벗어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현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의 평화에 집중할 때 비로소 세월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평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상팔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7부. 상팔자의 완성은 결국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상팔자로 사는 이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고 몸을 절제하며 인연을 정갈이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침묵의 미덕을 지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아도 넘치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담아도 부족하게 느껴지듯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정한 만족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털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 수확을 마친 뒤 들판을 비워둬야 다음 해의 풍요를 기약할 수 있듯이 사람의 삶 또한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명예 그리고 더 큰 대접을 원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되어 노년의 걸음걸이를 휘청이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상팔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과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너그러움,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소박한 자립심을 갖춘 사람이 진짜 상팔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을 덜어낸 자리에 자연스럽게 고이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살피며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상팔자로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제 인생의 남은 여정을 위해 짐을 가볍게 꾸리시길 권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조금 부족한 듯 살고 조금 모자란 듯 대접받는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 다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팔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욕심을 한 자락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정중하고 품격 있는 자세로 자신만의 황혼을 아름답게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온한 여정의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